매거맨은 르네상스에 합류하자마자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동료들에게서 인정받는 일에 집중했다. 어떤 때는 헤지펀드가 사용하는 C와 다른 컴퓨터 언어보다 훨씬 낫다고 자신이 주장하는 다목적 컴퓨터 언어 C++을 동료들이 배워야 한다고 설득하기도 했다. 매그맨은 동료들에게 C 언어는 너무나 1980년식이라고 했다. C++이 훨씬 나은 컴퓨터 언어인 것은 사실이지만 언어 전환이 매그맨이 주장하는 것만큼 그렇게 필요하진 않았으며 특히 당시에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C++ 전문가인 매그맨에게는 자신이 사무실 동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가 되려는 숨은 동기가 있었다. 그의 술책은 먹혀들었다. 르네상스는 C++로 전환했고 곧이어 수학자를 비롯한 동료들은 매거맨에게 밤낮 없이 도움을 요청했다. 매거맨은 자신이 동료들의 총애를 한몸에 받는 존재였다고 기억한다. 그는 여가 시간이 생길 때마다 르네상스의 주식 트레이딩 시스템을 배우는 데 매달리며 아주 작은 정보라도 모두 흡수하려 했다. 아랫사람의 욕구를 이해하는 데 타고난 능력을 지닌 브라운은 자기 방식대로 칭찬하며 매거맨에게 더 열심히 일할 동기를 부여했다. 그의 매거맨의 노력에 감동을 느낀 것처럼 행동했다. 어느 날 자부심에 가득 차 있는 매거맨에게 브라운이 말했다. 주식 트레이딩 시스템을 그 정도까지 깊이 이해하려면 자네에게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네. 매그맨은 브라운이 자신을 조종하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칭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즐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열정적으로 찾아 나섰다. 그는 IBM 시절 동료들과 함께 고위 임원들의 강력하지만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컴퓨터를 찾아낸 뒤 이를 활용해 외부의 코딩 대회에 참가하거나 다른 승인받지 않은 활동을 하고자 기업 컴퓨터의 메모리와 리소스를 모니터링하는 스크립트, 즉 명령들을 모은 짧은 프로그램을 개발했었다. 자신이 한 행동의 흔적을 지우는 기발한 방법을 찾아낸 매거맨은 그 프로그램을 해커를 주제로 한 1983년 영화 위험한 게임에 등장하는 인공지능을 창작한 컴퓨터의 이름을 따 조슈아라 불렀다. 결국 매거맨의 행동은 한 IBM 임원에게 발각됐다. 그는 자신의 컴퓨터가 정부와의 1급 비밀 계약으로 구입됐기 때문에 기밀 자료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며 불같이 화를 냈다. 매거맨을 연방위 위반 범죄자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매거맨은 자신이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말로 대응하며 IBM과 정부의 비밀스런 관계 탓으로 돌렸다. 물론 매거맨의 해킹은 계속됐지만 그와 동료들은 보다 강한 컴퓨터 연산 능력이 필요할 때면 화가 잔뜩 난 그 임원의 컴퓨터를 제쳐두고 다른 이들의 컴퓨터를 활용했다. 르네상스에서 매그맨은 그것과 동일한 모니터링 도구를 제작성했다. 사실 헤지펀드 기업에는 IBM과 달리 충분히 사용되지 않는 컴퓨터가 없었다. 하지만 자신의 프로그램이 최소한 어느 시점에서는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생각했다. 무엇보다 자신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는 르네상스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설명한다. 매거맨은 르네상스 시스템 관리자 몰래 자신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는 비밀스런 경로를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뿌듯한 마음으로 의자에 편히 앉아 밀려들어올 동료들의 칭찬을 기다렸다. 하지만 매거맨의 좋은 기분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갑자기 겁에 질린 한 동료가 내지르는 고함 소리가 들렸다. 그의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던 매거맨은 너무 놀라 입이 딱 벌어졌다.
허가받지 않은 자신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한창 장이 진행되는 중간에 르네상스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다른 컴퓨터에서 진행되던 모든 리서치를 위태롭게 했다. 직원들이 달려들어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애쓰는 동안 당혹감으로 얼굴까지 벌게진 매그맨은 이 모든 혼돈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자백했다. 직원들은 멍청한 주식팀이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컴퓨터 네트워크까지 망가뜨렸다며 분노했다. 몹시 화가 난 브라운은 매그맨에게 달려가 얼굴에다 대고 크게 소리쳤다. 여기 아이뱀이 아니야. 여기서는 실제 돈을 트레이딩하고 있어. 인기를 끌기 위한 당신의 그 멍청한 행동이 일을 방해하면 당신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망치는 거야. 매거맨은 정식 직원으로 근무한 지 몇 주 지나지 않아 갑자기 따돌림을 받는 신세가 됐다. 자신의 일거리에 대해 초조해하며 르네상스에 과연 자신의 미래가 있을지 의문스러웠다. 매거맨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볼 때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한다. 그의 실수는 브라운과 모서의 새로운 주식 거래 시스템이 고통스럽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손실을 연속적으로 입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가장 안 좋은 시점에 일어났다. 뭔가가 잘못됐지만 어느 누구도 뭐가 잘못인지 파악하지 못했다. 계속 수익을 쌓고 있던 선물팀의 팀원들은 새롭게 채용한 컴퓨터쟁이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며 수군거렸다. 알고 보면 르네상스에서도 그 말은 엄청난 경멸일 수 있었다. 사이먼스는 자신의 팀이 어려움을 견디며 계속 노력하도록 독려하며 공개적으로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1995년 여름의 그룹 회의에서 사이먼스는 반바지와 샌들 차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협적인 자세로 말했다. 우리는 계속 시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스러웠다. 어쩌면 자신의 팀들이 앞으로도 주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르네상스가 비교적 규모가 작은 선물 트레이딩 기업으로 남을 운명일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는 라우프와 패터슨을 비롯한 선물 그룹 소속 멤버들이 내린 결론이기도 했다. 패터슨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한다. 우린 이미 몇 년 동안 시도했습니다. 만약 내가 지휘자였다면 당연히 중단시켰을 것입니다. 사이먼스는 여전히 고집스런 낙관론자였지만 그런 그조차 더 이상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결정했고 브라운과 모서에게 최후 통첩을 했다. 즉 그들의 시스템이 앞으로 6개월 안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중단하겠다고 했다. 브라운은 해결 방안을 찾으려 밤늦게까지 일하며 사무실에 놓인 접이식 간이 침대에서 잠을 잤다. 머서의 일하는 시간은 그만큼 길지 않았지만 치열함은 똑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점을 찾아낼 수 없었다. 트레이딩 시스템은 적은 금액을 관리할 때는 상당한 수익을 올렸지만 사이먼스가 레버리지를 투입해 트레이드 규모가 커지면 수익은 사라졌다. 브라운과 모스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그들이 여전히 큰 액수로도 수익을 올릴 수 있어야 했지만 프레이가 몇 년 전 직접 했던 트레이드와 다르지 않게 시스템의 실제 움직임은 손실을 기록했다. 머서는 침착하고 동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브라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염려하자 신경이 매우 날카로워졌다. 한 팀원은 이틀 또는 사흘간 연속으로 손실이 날 때마다 종말이 시작된 것 같았다고 한다. 매거맨은 점점 쌓여만 가는 좌절감을 보며 그들의 노력에 어떻게는 도움을 주고 싶었다. 만약 그들을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만 있다면 자신이 전에 저지른 값비싼 실수를 만회하고 윗사람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는 나서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래도 밤낮 없이 혼자서 프로그램 코드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당시 제대로 작동하는 난로도 없이 냉장고에 먹을 것이 거의 없는 완전히 엉망인 상태의 아파트에 살던 터라 사실상 사무실에서 살다시피 하며 도울 방법을 찾았다. 어느 날 이른 저녁 컴퓨터 화면을 몇 시간 동안 응시하느라 눈이 침침해질 무렵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브라운과 머서의 트레이딩 시스템에 사용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코드 중 한 행이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내고 있었다. 이 테스트 코드는 현재 지수의 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1991년도 수치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였다. 머서가 이 지수를 시장이 움직일 때마다 업데이트되는 변수가 아닌 고정값으로 작성했기 때문이다. 매그맨이 이 오류를 수정하고 수치를 업데이트하자 다른 프로그램 코드에서 두 번째 문제인 대수 관련 오류가 드러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거의 밤을 새기기는 했지만 해결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이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은 마침내 노바 펀드 시스템을 실행할 이상적인 포트폴리오와 그 보유 주식을 늘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융자를 활용해야 할지 추천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 추천 결과에 따른 포트폴리오는 최소한 매그맨의 계산에 의하면 큰 수익을 올릴 것 같았다. 흥분을 억누르고 매그맨은 브라운에게 달려가 발견한 내용을 설명했다. 브라운은 숨을 헐떡이는 동료를 강하게 의심하는 표정으로 쳐다보면서 그의 설명을 끝까지 들어보기로 했다. 설명이 끝난 후에도 브라운은 여전히 열광적이지 않았다. 어쨌든 시스템을 코딩한 사람은 머서였으며 그가 특히 수학적인 부분에서 좀처럼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는 사실이었다. 브라운의 반응에 힘이 빠진 매거맨은 조용히 물러났다. 예전에 저지른 실수 때문에 그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잠재적 구세주가 아니라 골칫덩어리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다. 별로 잃을 것이 없었던 매그맨은 발견한 내용을 머서에게 가져갔고 머서도 한번 보겠다곤 했다. 의자에 앉아 컴퓨터에 몸을 기울인 채 머서는 자신이 쓴 코드를 매그맨이 작성한 새로운 코드와 한 줄씩 비교하며 찬찬히 검토했다. 그의 얼굴에 서서히 미소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머서는 책상에서 종이와 연필을 집어들고 공식을 써내려갔다. 매그맨이 작성한 내용을 체크하려는 것이었다. 약 15분 동안 뭔가를 휘갈겨 쓰던 머서는 연필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그러고는 매그맨에게 당신의 코드가 맞다 라고 했다. 이후 머서는 매그맨이 뭔가를 이뤄낼 것 같다며 브라운을 설득했다. 하지만 브라운과 머서가 매그맨이 알아낸 문제점과 수정 내용을 다른 직원들에게 말하자 그들은 쉽사리 믿지 않으려 했다. 심지어 후배 프로그래머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채용된 지 단 몇 주 만에 시스템을 망가뜨린 바로 그 친구가? 라며 웃음을 터뜨리기까지 했다. 브라운과 머서는 다른 직원들의 의심을 무시하며 개선 사항과 수정 사항을 결합한 뒤 사이먼스의 지원을 받아 시스템을 재가동했다. 곧바로 수익을 내는 결과에 이르며 회의론을 물리쳤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손실이 멈췄다. 매그맨은 브라운에게서 소중한 칭찬과 격려의 말을 들으며 그렇게 바랐던 인정을 마침내 받아냈다. 사이먼스는 주간 회의에서 우렁찬 목소리로 대단한 일입니다. 계속 나아갑시다 라고 말했다. 매그맨과 르네상스 모두를 위한 새로운 시대가 눈앞에 와 있는 듯했다. 챕터 10, 11은 제목이 없네.
챕터 11. 사이먼스는 잔뜩 긴장한 채 복도를 걸었다. 1997년 여름 뭔가 특별한 것에 아주 가까이 이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메달리온 헤지펀드는 이제 9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상품과 통화, 채권, 주가 지수에 관한 선물 계약들이었다. 이 모든 투자 상품을 트레이드하는 라우퍼 그룹은 승승장구했다. 일주일 중 가장 유리한 날들 뿐만 아니라 하루 중 이상적인 순간에 매수하는 방법을 포함한 라우퍼의 핵심 전략은 여전히 승리를 거두고 있었다. 사이먼스가 이끄는 팀도 다양한 투자 상품의 이틀간에 걸친 쾌적을 차트로 만드는 기술을 완벽하게 터득했다. 당시 사이먼스는 10명으로 구성된 브라운과 머서의 팀이 통계적 차익거래 전략에 힘입어 한 고비를 넘겼다고 확신했다. 그 덕분에 1년 전 아들의 죽음 후 계속된 슬픔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었다. 주식 트레이딩의 수익이 한 달에 겨우 몇백만 달러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사이먼스가 노바 펀드를 메달리온에 편입시켜 거의 모든 투자 상품을 트레이딩하는 단일 헤지 펀드를 추진할 정도는 됐다. 하지만 사이먼스와 그의 팀이 시장이라는 문제를 완전히 풀어낸 것은 아니었다. 메달리온은 1997년 22%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1년 전에 32%보다 조금 낮아졌으나 1995년에 38%가 넘는 수익률과 1994년에 어마어마한 71%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다. 사이먼스의 트레이딩 시스템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하루는 데이터 입력 실수 때문에 펀드가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 5배 많은 밀선물 계약을 매수하는 바람에 가격을 높이는 일이 벌어졌다. 초조한 마음으로 다음날 아침 월스트리트 저널을 집어든 직원들은 애널리스트들이 밀 가격의 급등을 르네상스의 실수가 아니라 밀 흉작에 따른 두려움 탓으로 돌리는 기사를 읽고 안도하기도 했다. 얼마 뒤 패터슨이 주식 옵션 트레이드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선보였지만 이 모델은 그저 그런 수익만 올리며 사이먼스를 실망시켰다. 사이먼스는 한 회의에서 피터슨에게 옵션 시스템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버너드 L. 매도프 인베스트먼트 시큐리티즈라는 기업을 설립해 주식 옵션 트레이딩으로 엄청난 수익을 꾸준히 올리고 있는 또 다른 투자자를 언급했다. 사이먼스는 패터슨에게 매도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라고 했다. 이런 비난이 귀에 거슬렸던 패터슨은 사이먼스에게 곧바로 쏘아붙였다. 그러면 매도프를 영입하시죠? 몇 년 뒤 매도프에 기이한 정도로 큰 수익에 의심을 품기 시작한 사이먼스는 매도프의 펀드에 투자한 돈을 회수했다. 2008년 매도프는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폰지 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 매도프를 영입하시죠. 점점 줄어드는 수익으로 초조해진 사이먼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매년 경제학과 금융학, 심리학을 포함한 여러 학문 분야에서 학계의 검증을 받은 논문 수만 건이 발표됐는데 이들 중 많은 논문이 금융시장 내 작동 원리를 파헤치며 수익을 올릴 방법을 제시한다. 하지만 그저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상황이었다. 사이먼스는 브라운과 머서와 다른 고위 임원들이 매주 3편의 논문을 배정받아 읽고 완전히 이해한 후 프레젠테이션까지 하게 했다. 섹스나 살인이 아니라 돈에 대한 열정을 지닌
금융시장 분석가를 위한 북클럽을 결정한 셈이다. 하지만 논문 몇백 페이지를 읽은 뒤 사이먼스와 동료들은 포기했다. 논문에 나온 전략이 사람들을 감질나게는 하지만 메달리온 연구원들이 학계에서 제안한 전략의 효능을 직접 테스트해보면 추천한 트레이드 방식은 널리 사용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이렇게 실망스러운 논문을 많이 읽은 탓에 르네상스 내에서는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능력에 관한 냉소주의가 더 심해졌다. 브라운은 훗날 이를 두고 말했다. 금융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시장이 상승하는 이러저러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그런 모든 터무니없는 소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간 회의를 주재하며 직원들과 담소를 나누거나 라우프와 브라운, 머서와 스토니브룩의 첨단 기술 기업 인큐베이터 단지 내 비좁은 사무실에 둘러앉아 중요한 얘기를 나눌 때면 사이먼스는 예전에 IDA에서 암호 해독을 하던 초년생 시절과 스토니브룩 대학교에서 뛰어난 수학자들과 함께 일하던 시절을 세웠고 그 후로도 오랫동안 지켜온 원칙 몇 가지를 강조했다. 사이먼스는 당시 그 원칙들을 르네상스에 완전히 적용하고 있었다.